이건 외워야 됩니다. Cut short your losses. Let the profits run on. 그냥 외우세요, 영어로.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되풀이를 하세요. Cut short your losses. Let the profits run on. 저거를 잘하는 게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저걸 잘하잖아요. 파이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 두 개만 잘해도요, 돈 법니다. 일이 못해서 그런 거지.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최근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무역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투자도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대 최고의 경제학자와 투자자를 한 명 꼽는다 하면은 저는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요즘 관세 이슈가 핫한데, 일단 관세 전에는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 무역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의 이론을 만드신 분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분이고요. 1817년, 약 200년 전에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라는 이론을 체계화하셨습니다. 자, 뭐 이런 거지. 자, 한국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 원유는 못 만들죠. 그쵸? 근데 사우디는 반대예요. 원유는 팡팡 찍어내는데 그 차를 못 만듭니다. 자, 이 경우에는 수출입을 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거죠. 그쵸? 왜냐면 한국은 원유가 필요하고 사우디는 자동차가 필요하잖아. 자,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고요. 이거는 심지어 트럼프도 이해를 할 겁니다. Oh yeah, Korea, oh no oil, okay, import oil, yeah. Saudi no car, oh okay, import cars from Korea, okay, understood 하실 거거든요. 근데 비교 우위 이론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지. 자, 국가는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1817년 전에는 국제무역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진다로 설명이 되었거든요. 우리 트럼프 선생님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분은 리카도 공부를 안 한 놈이고요. 18세기 사고를 가진 그런 중세적인 사람입니다. 중세 인간이에요. 한국이 자동차와 옷 둘 다 방글라보다 더 잘 만들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한국은요, 최대 자동차를 10개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노동 한 단위당. 그리고 티셔츠를 20벌 찍어낼 수 있어. 방글라는 똑같은 사람이 노동 1단위로 투입해도 자동차 한 대, 의류 5벌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동차, 의류 둘 다 더 잘합니다. 방글라보다. 자, 그런데 한국이 옷을 만들고 있으면은 기회비용이 생기죠. 자동차를 못 찍어내는 거야. 자, 이 경우에는요, 기회비용이 한국이 커. 한국 옷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방글라에서 옷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겁니다. 이거를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한국이 자동차 비교 우위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은 자동차만 만들고 방글라는 옷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둘이 이렇게 교역을 하면은 효율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이런 거잖아. 야, 한국이 옷도 방글라보다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면 한국이 두 개 다 만들고 방글라가 안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논리로 국제무역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생산성이 낮은 열등한 국가들도 존재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방글라가 객관적으로 옷을 한국보다 덜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방글라가 옷을 만드는 것이 맞는 거거든. 한국은 차를 만들고. 네, 이러면은 everyone happy가 되는 거죠. 왜냐면 방글라 애들은 찌질 굶을 필요가 없잖아. 옷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고. 대신 한국은 옷을 샀으되 더 부가가치가 높고 더 이제 우리한테 돈을 많이 가져다주는 차를 찍어내가지고 팔면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국제무역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이 논리를 데이비드 리카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대천재입니다. 그것도 1817년에 정말 그때는 원시 시대였잖아. 우가 하고 있고 나폴레옹이만 쫓겨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없었고 정말 원시 시대였는데, 야, 대단해 정말. 자, 그래서 지금 리카도가 지금 관세 파티를 보면 돌아버릴 겁니다. 아니, 내가 1817년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라고 하실 거거든요. 자유교역이 있으면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이 가능하거든요. 관세를 부과하면은 일단 비효율적인 산업이 억지로 보호가 되는 거고, 자원이 엉뚱한 곳으로 흐릅니다. 자, 한국과 방글라가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은 차를 만들고 방글라는 옷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방글라 상품에 관세를 엄청 붙여버려. 방글라도 한국 차에 엄청 관세를 붙여버려. 그러면은 방글라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차가 너무 비싸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방글라 옷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직접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글라도 옷 두 개 다 만들고 한국도 그러고 자빠지고 있어. 그럼 둘 다 손해거든요. 관세가 안 좋다는 거지. 자, 그래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내게
되게 되고 국민 전체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물론 득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낙후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방글라 옷 싫어, 관세 할 거고, 자동차를 방글라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한국차 싫어, 관세 해가지고 걔네들은 좀 득을 봅니다. 근데 국민 전체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대 교역국을 못 믿을 경우에는 자주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과 방글라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를 더 못 믿어. 근데 방글라한테 맘 편하게 옷을 수입하고 있으면은 방글라가 옷을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 오 마이 갓, 노 방글라 옷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옷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방글라가 당장 우리 옷을 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 이거지.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7,000%, 시 8,000%. 그래도 그냥 지랄하지 말고 발 닦고 자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싸워? 뭐 이렇게 싸우냐고. 실제로 관세가 적거나 없어진 1848년부터 1914년, 1982년부터 2020년 이때가 세계 경제의 황금기였고 이때 가난이 많이 퇴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수가 정말 훅 줄어들었고요. 전 세계가 번영을 했습니다. 반대로 1914년부터 82년까지 요 시기에는 전쟁도 많았고 관세도 많았고 규제도 많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글로벌화, 세계 교역, 무역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게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일단 리카도가 이런 천재적인 이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네, 바로 그는 배부르고 심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냥 좀 덜 알려진 사실은 리카도가 추대추종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리카도가 시킨 대로 따라하면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추세추종에서 떼돈 버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 이분의 투자 철학은 세 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특히 2번, 3번 있잖아. Cut short your losses.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장 팔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손절을 빨리 하라는 거야. Let your profits run on. 가격이 오르면은 냅두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올 때 팔아라 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요 두 개만 잘해도요 돈 졸라 법니다. 일이 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거 18세기 말에 만들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천재이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됩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개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팔아라. 손실은 짧게.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고점 찍고 다시 빠질 때 팔아라. 수익은 길게입니다. 주식 투자로 90%가 돈을 잃는 10가지 이유. 사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왜 이걸 잘 못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가져갑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졸라 벌었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Never refuse an option when you can get it 라는 건데 이거는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고 GPT랑 상담을 했는데도 제가 완벽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고 하방 위험은 제한된 비대칭적 구조 투자를 많이 하라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손익비가 좋거든요. 한마디로 깨질 때는 요만큼 깨지고 벌 때는 이만큼 벌 수 있는 거, 깨질 때는 요만큼 깨지고 벌 때는 무한대로 벌 수 있는 거 이런 것에 투자를 하라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안 되면 원금만 날리는데 잘 되면 수십 배 수백 배 벌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풋옵션, 코인, QQQQ, 스타트업 지분, 새로운 자산군 이런 것들 정말 잘 되면 수백 배 벌고 안 되면 그냥 원금만 깨지는 모 아니면 도어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단 이런 모 아니면 도어 같은 상품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8, 90%는 자산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에서 20% 이렇게 투더 문으로 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트레이딩의 대천재 리카도는 20대 말에 떼돈을 벌었거든요. 저 3대 규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싶어도 못 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돈을 졸라 벌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파이어를 했다고 해요. 저는 3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빠르시네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신나게 노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51세에 성병으로 죽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소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anyway 어쨌든 잘 노신 것 같아. 그때 어쨌든 신나게 놀았어. 근데 신나게 놀다 보니까 심심했지.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경제학 이론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시 뭐 책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뭐 저기 뭐 애덤 스미스 책도 있었을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몇 개 있었을 텐데 보면서 뭐야 이거 너무 허접한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특히 무역 이론, 떼끼 하면서 비교 우위 이론도 만들어내셨고 이거 말고도 몇 개 다른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교 우위 이론이죠. 그리고 40대에는 하원 의원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나 보죠.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니까 51세 나이에. 근데 뭐 그 당시 51세면은 뭐 살 만큼 산 거죠. 그죠? 딱 보니까 진짜 사람은 돈을 벌면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허영심을 충족하고 싶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거를 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제 풀으신 거죠. 그래서 본인의 욕망을 승화시킨 겁니다.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고 세계화되고 해가지고 수십억 명이 가난해서 벗어났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수십억 명 맞아요. 왜냐면은 중국도 정말 우리는 무역 같은 거 안 해. 우리끼리 살 거야. 우리 문화혁명 다 죽여라. 했을 때는 정말 전 국민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정말 어메이징한 겁니다. 중국인 10억 명 이상이 정말 개 가난한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중국뿐만이 아니지. 뭐 동남아도 그렇고 뭐 남미도 그렇고 무역 같은 거 자유롭게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또는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대영웅입니다. 추세 추종도 만들어내시고 국제 무역의 기반도 쌓으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무역의 아버지, 트레이딩 초고수, 모든 걸 가진 사나이였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Cut short your losses. Let the profits run on. 그냥 외우세요, 영어로.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되풀이를 하세요. Cut short your losses. Let the profits run on. 이렇게 저걸 잘하면은 이제 저걸 잘하는 게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저걸 잘하잖아요. 파이어가 가능합니다. 비교 우위 이론. 왜 세계 무역, 글로벌화가 필요하고 관세가 나쁜 건지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고요. 정말 기발한 게 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역이 필요하다. 그래도 한국은 방글라에서 옷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이론이고요. 네, 이분이 정말 그 세계 경제에 기여한 거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수십여 명을 가난해서 구제하셨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본인도 부자가 되셨고요. 이게 교양 영상으로 이 정도 대단히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